안녕하세요. 짜릿한 책 읽기 익스트림입니다. 생각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탐험, 철학의 숲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신과 육체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내 뇌가 분리됐어요. 철학자 데니얼 데넷은 자신이 미국 정부에 고용되어 비밀 임무에 참여한 과정을 공상과학 소설로 그려냈어요. 미국 정부는 땅속 깊숙이 들어가 지하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적의 기지 같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땅 밑에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리는 기능을 지닌 장치였어요. 임무를 마치면 기계는 안전하게 지표면 위로 돌아와요. 미국 정부는 신무기를 시험하기 위해 기계를 이용해서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도시 털사에 지하 1.6km 지점에 폭탄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폭탄을 다시 회수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폭탄을 안전하게 처리할 사람이 필요했지요. 정부는 임무의 적격자로 인간의 두뇌에 관심이 많은 데넷을 지목했어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데넷은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수술은 텍사스주의 도시 휴스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무려 뇌를 분리해내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머리에서 뇌를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액체 영양분으로 채워진 통에 뇌를 보관합니다. 그 다음은 무선 신호로 분리된 뇌와 몸을 연결해 보통 때처럼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죠. 데넷은 수술에 동의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차렸을 때 간호사가 뇌가 보관된 방으로 안내했어요. 데넷은 모든 게 얼떨떨했어요. 자기의 뇌를 바라보면서 서 있었으니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며 서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여기 내가 있다. 액체 속에 둥둥 떠 있는 나를 내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데넷은 통 속에 들어있는 뇌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밖에 서서 통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데넷은 임무 수행에 나섰어요. 텍사스에서 출발해 오클라호마 지하에 폭탄이 설치된 곳까지 갔어요. 뇌는 통 속에 보관된 채로 텍사스에 남아있지만 데넷은 자신이 오클라호마에 있다고 느꼈어요. 폭탄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는 땅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오클라호마에 있다고 느낀 감정이 갑자기 180도 달라졌어요. 암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땅속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지표면 아래 깊숙한 곳에 데넷이 묻힌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갇힌 느낌만 들었어요. 그러나 곧 몸과 뇌를 연결하던 무선 신호가 끊어지면서 데넷의 정신은 순식간에 텍사스의 통 속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몸 없이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내 위치가 바뀐 걸까? 데넷은 궁금했어요. 이 이야기는 데니얼 데넷의 책 브레인스톰에 실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요약한 것입니다. 1978년에 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이런 놀라운 상상력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날도 정말 머지 않았네요.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볼까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면 여러분은 데넷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통 속에 있을까요? 땅 속에 있을까요? 동시에 두 곳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데넷의 이야기는 공상과학물이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의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과 뇌와 육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무척 까다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신, 뇌, 육체의 본질을 생각하게 돼요. 게다가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궁금해지지요. 정신은 세상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신은 머릿속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머리 밖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정신은 뇌나 육체와 다를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정신과 몸을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정신철학은 많은 철학자의 관심사 중 하나예요.
정신과 육체의 관계는 철학에서도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습니다. 철학자들은 정신적으로 경험한 것은 육체적으로 경험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의문을 가졌지요. 정신을 다루는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궁금증도 가졌어요. 육체적 경험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고가 육체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경험이나 생각 또는 육체적 감각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실제로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철학자를 유물론자라고 부르지요. 또 어떤 철학자는 물질적 경험이 실제로는 정신의 한 상태라고 주장해요. 이런 철학자는 관념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원론자라고 불리는 철학자는 정신적 경험과 육체적 경험 모두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로 축소될 수 있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데넷의 이야기에서 영혼은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철학자가 인간의 영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혼이라고 했어요.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 불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정신과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철학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정신과 육체를 이야기한 철학자들. 플라톤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보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인간의 육체는 무덤이나 감옥과 같고 그 안에 영혼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죠. 영혼은 결코 죽지 않지만 육체는 언젠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철학자들의 필수 과제예요. 육체가 소멸되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와 영혼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육체가 죽으면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혼은 육체에 이대하였어요. 다시 말해 영혼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자 가운데 처음으로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에요. 그런 입장을 앞에서 말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정신은 인식 능력을 포함한 아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에게 정신은 불가사의하고 영원한 것이었어요. 반면에 인간의 육체는 기계와 같지만 세상은 기계로 작동된다고 생각했죠.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의 철학 교수 앤디 클락은 다른 각도에서 정신과 육체의 문제를 주목했어요. 그는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 대신 정신은 어디에서 멈추고 세상의 나머지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처럼 훌륭한 질문 덕분에 우리는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클락은 우리의 정신이 두개골을 벗어나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정신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 더하기 2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머릿속으로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3.142592653 더하기 3.142592653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종이와 연필 또는 계산기가 필요할 거예요. 이때 종이와 연필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도구나 보조장치로 볼 수 있어요. 종이와 연필이라는 도구가 정신이 생각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게 된 거죠.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신이 외부로 연장된 거예요. 종이와 연필보다 훨씬 더 정교한 외부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 정신은 두개골 안에 더 많이 존재할까? 아니면 두개골 밖에 더 많이 존재할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신 쪽에 더 많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육체 쪽에 더 많이 존재하나요? 요즘처럼 바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정신에 머무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럴수록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온전히 나의 정신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채널이 되고 싶은 익스트림이었습니다.